자, 모두가 호강하는 그날까지 경기 호강쇼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전히 텐션은 낮죠. 뭐였죠? 황교안. 황교안과 그다음에 공수처. 주위에 둘다 이제 황교안이고 그다음에 서브 주제가 정치면에서는 공수처. 일단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고 가시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우리 몇 주 쉬었죠? 3주? 네. 2주? 3주. 3주? 3주 쉬었죠. 다들 뭐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는 분도 또 계셔요. 2분 계셨어요. 아, 3분. 맞아. 야, 그래도 어디야? 딱 3분. 그쵸? 근데 경기 호황쇼에서 난 아직은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봤는데 경기 호황쇼에서 언급을 해줬다고. 언급을 했다?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 했긴 했나봐요.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자기들 거 이렇게 벤치마킹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보다라고 얘기했겠죠 아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그런 얘기를 식으로 했겠죠. 얘기를 2번이나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원작을 뛰어넘는 패러디가 되었죠. 그래야죠. 그 과욕이고 과욕인가? 대강. 일단 민폐만 끼치지 말자. 그죠? 알겠습니다. 민폐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저희 정치부터 가볼까요? 정치면에서 오늘 네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수처까지 그리고 또 공수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황교안 씨가 요즘 들어 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빨갱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다. 좌파다 뭐 이런 말들을 갖다가 예전에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가여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속된 말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지지율 뽕 맞았다고. 그러니까 어깨가 좀 올라가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 관련해서도 이렇게 강성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 공식 아니에요. 정치 공식. 지지율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지율 뽕 맞아서. 뽕 맞아. 네. 그리고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딱 1년 남았죠. 결집 네. 보수 그렇죠. 결집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결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민주당이 참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권당이 되면 이 이제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번에도 사실상 간신히 무승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솔직히 따지면 이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했죠. 그것도 저는 좀 뭐랄까 지금 시국이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지지율이 아직은 그래도 높게 나오니까 뭐 엊그제 보니까 37.28% 찍혀 있더라고요 민주당. 아직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서 아직은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지지율이라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45%? 심각 떨어졌을 때 42%까지 떨어졌던데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제 발표된 거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게 48.2%. 48%. 긍정평가가 48.2%, 부정평가가 46.1%. 그러니까 뭐 백중세인데. 백중세는 네. 그럼 뭐 5차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 똑같다는 얘기네 사실상. 그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대권 주자도 1위도 황교안 씨가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대권 후보가 한 명밖에 없겠고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여당에서는 지금 여러 명으로 갈려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합친 거는 선거가 막상 닥친 3개월 전인 정도가 돼야지.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층들이 점점 조금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사실 이제 민주당 정권을 지지해 준 게 중도층이었는데 사실상.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추월했다고 민주당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진보층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앞서야 되는 거고 중도층에서 역전당했다는 게 사실 타격이 큰 거거든요. 네,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민주당이 지난번 탄핵을 통해서 얻은 외연을 점점 더 까먹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재가 많다라는 부분으로 뭐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정치는 그래도 세력 싸움을 하잖아요. 그 내에서도 치열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로 되기 전까지 치열하게 너무 분열 양상처럼 보인다라는 근데 거죠. 그 맞아요. 인재가 많으면 뭐해요? 서로 인재도 깎아먹잖아. 자기네 인재도 못 지키는.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안 나도 지키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 있는 거지. 이거를 서로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주면서 이걸 다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짚고 다 죽이고 올라가려고 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경선 레이스 이런 것들을 난 상상할 정말 수가 보고 싶어. 없으니까. 아, 지금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지 참 사람들이. 공수처 같은 경우도 완전히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죠. 공수처는 지금 자유한국당 완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3개 야당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찬성해서 뭔가 이렇게 아까 해줬는데? 오면서 속보 나온 거 보니까는 오늘인가 내일 자정인가 패스트트랙 트랙 붙여갖고 추인한다고. 그러니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네, 선거제랑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독립 관련해서 공수처법이랑 3개를 갖다가 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붙인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거거든요 지금. 기소독점주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건데 이 깨는 데 있어서 문제가 검찰이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왜냐면 여기 공수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또 누구냐? 또 검찰이잖아. 그죠. 이러면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옥상옥이 되는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다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검사, 판사, 고위직 경찰, 국회의원을 넣냐 뺐냐 뭐 이런 거 빼놓고 그렇죠. 이 세 부류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주겠다, 기소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반쪽짜리라서요. 이게 이걸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죠. 뭐 검사 뭐 이렇게 해서 한 5,000명 된다는데 다 합쳐서 검사, 경찰 뭐 이렇게 해갖고 이 5,000명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소독점주의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기소독점주의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나눠줘야 된다. 저는 경찰에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감사원에 나눠주고 국세청에 나눠주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나눠주고 그러면 각 파트를 맡아갖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다 수사권이 있어요. 기소권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없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 견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크게 치고 나가서 누구 밑에 거느리는 상황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다 거느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게 정권에 의해서 이 휘둘리는 그 부분이 사실 그걸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이게 공수처만으로 되겠냐는 거죠. 이게 검찰이 왜 검찰한테 예전에 이 기소권을 줬냐면 기소독점주의를 줬냐면 국가가 형사권을 대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지 않고 검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라. 이렇게 되면 공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준 제도예요. 원래가. 근데 이게 검사도 사람인지라 아는 사람 들어오고 그죠. 저쪽에서 권력 눈치도 봐야 되고 돈 뇌물 있는 사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소수 주는 사람 눈치도 이게 보아야 되고 사람을 처벌하는 데 쓰이는 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의 눈금이 아주 세밀하고 어떤 순간에 아주 늘어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기방위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이 걸린 사건들 보면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하고 그 제대로 수사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천되고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게 DJ 정권 시절에 특검이었는데 특검 여지껏 봐서 수사 제대로 됐다고 느낀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DJ 때 처음으로 특검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 실명만 알게 됐어요. 김범남이라고. 그거 빼고 우리가 뭐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검사 출신 정치인들 누가 있죠? 곽상도 있잖아요. 곽상도 있고 그저께 저 아줌마들한테 혼쭐 난 이용주도 있고 검사 출신 김경진은 아닌가? 김경진도 검사 맞죠. 출신. 진보 쪽에 꽤 있죠. 황교안 당연히 공안검사. 김진태도 검사 출신. 최교일 김진태 공안검사들이 많죠. 황교안 지금 현재 대표는 진짜 공안 검사의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공공의 안녕 파트를 위해서 일하는 검사들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빨리 때려잡 우리가 소위 알기로는 빨리 때려잡는 거의 국가보안법 사용하고 네. 정권 소의 앞잡이 그러니까요. 딱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하다. 근데 영화 더킹 같은 거 보면은 그 정우성 나오는 거 그 비단 정권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라인 눈치. 정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은 누구 말대로 낮의 정권을 유한하고 정권 바뀌어도 말 안 듣고 할 수 있더라고요. 검찰은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검찰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서 네. 3년까지는 청와대 밑에 있지만 3년 지나가면 그죠. 청와대 위에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금 상황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로 갈 게 아니라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걸로 갑시다. 이게 확실하게 답인 것 같다. 공수처의 적극 찬성인데요. 근데 또 제가 싫어하는 무리들이 또 그걸 적극 찬성해서 청개구리 삶아먹은 그게 발휘가 청개구리 기질이 발휘가 돼서 요새 약간 긴가민가해요. 저는 좀 찬성하는 쪽.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검찰이 누리고 있는데 뭐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균열이라도 좀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은 공수처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비공식 홍보대사 경비홍대죠. 비홍대 슬리피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기도 국카스텐 노정열 홍보대사 위촉 나는 PD님 작가님 말 좀 해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먼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산후조리 비용이 300만원? 309만원. 와 비싸도 꼭 아유 가야 부담스러운 정도인가 이게? 아 중요하죠 산후조리가. 이렇게 50만 원만 지원을 해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 경기도 이사 와야 돼 지금. 경기도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50만 원을 지원한다. 땅판 5만 원도 안 나옵니다. 500원도 안 나와요. 궁금한 점은 031-120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